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이 수학 원리를 배경 지식과 함께 이해하면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어머님들의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배경 지식에 담겨 있는 책을 좀 사서 아이들한테 읽혀야 되겠다. 이런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또 이런 궁금증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수학을 좀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요. 있죠. 있어요? 왜 준비했어요? 없겠습니까? 수학을 알려줄 게 안에는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오늘 만나볼 이 멘토도 아주 엄청난 분이세요. 수학을 놀랍고 서프라이즈하고 특이하고 아주 별의별 네. 생소한 단어들 다 넣고 싶은 아주 그런 분인데 한마디로 그냥 수학을 알려줄게 비법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짜요? 사실 저도 아이들 가르치는 방법 중에서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비법이죠. 그 아이들은 좀 우선 수학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해주면 재밌어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옆 동네 사는 백설공주가 사과를 먹었는데 그 사과가 원래 7개가 있었던 게 아니라 10개가 있었대. 왕자가 2개를 먹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재밌어지는데. 재미있는데 제가 준비한 거랑 좀 살짝 겹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저 미리 준비 많이 했거든요. 그래요? 선생님께 툭 던지는 거에 말려들면은 제게 오늘 좀 약간 안 살까봐 네, 요 정도에서 말리고 그래요. 제 그 멘토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어요. 어떤 분이세요? 이분은요, 일단은 그 생명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거기다가 지금 바이오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네. 딱 이 프로필만 봐도 나 이과생이야. 나 수학 잘해. 네. 나야 나. 뭐 이런 느낌이 있는 분이신데 알고 보면은 또 네. 반전이 있어요. 궁금해 죽겠어. 나 봤는데도 또 궁금해. 또 보고 싶어. 네, 빨리 만나보시죠. 그래요. 아니 근데 이리 씨가 오늘 끝판왕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로 수학을 알려줄게가 끝나는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그 다음 주에는 끝판왕이 나오고 그 다음 끝판왕이 나와요. 그래, 알았어요. 자, 과연 어떤 멘토가 오늘의 또 고급 정보를 저희한테 알려줄 수 있을지 많이 기대를 하면서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수학을 알려줄게. 이 fx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뭔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약간 개발한 수학 공부 노하우가 있는데 네, 반갑습니다. 임소정 씨. 바이오 기업에서 근무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기만 해도 왠지 막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고 기분이 막 좋아지고 막 그렇거든요. 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천연 추출물을 이용해서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바이오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화장품 원료다 보니까 중요한 게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효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인체에 독성이 없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화학적으로 안정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내용들이 중요해요. 와, 뭐 한마디로 우리 그 피부를 위해서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연구소도 2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물질이 인체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다음에 독성은 없는지를 연구하는 생명과학 연구소고요. 특히 이런 실험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어떤 시약이나 아니면은 천연 추출물을 세포에 처리해서 실험을 하려다 보니까 농도 계산이라든가 그리고 또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작업들에 수학이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또 화학연구소에서는 이 화학 물질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들의 다양한 화학 계산식에 이제 또 수학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야, 뭐 두 분야 다 뭐 수학이 많이 이용되는 것 같은데 둘 중에 어느 쪽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둘 다 아니에요. 예? 저는 마케팅부에서 기술 영업이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 기술 영업은 뭐 수학 실력보다도 말빨 아닙니까? 말빨. 이게 영업이라고 그러면은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실험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저희 마케팅 자료를 직접 만드는데
저희가 실험을 하다 보면은 그 결과값이 숫자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숫자를 고객분들한테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를 물어보신 건가요? 네, 뭐가 있을까요? 기대를 하고 계신 건 아니죠? 모릅니다. 바로 우리 수학에서 배웠던 거 있죠. 그래프. 아, 그래프. 어떤 수학 값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그래프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마케팅 자료를 만들 때 연구소에서 받은 어떤 수치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프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볼 때 이게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한눈에. 그러니까 마케팅 할 때도 그런 또 영업할 때도 수학의 원리를 좀 이용해서 네. 하니까 더 효과가 좋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야, 이 첫 질문부터 본인이 하는 일과 이 수학의 관련성에 대해서 굉장히 유창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 수학을 원래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생명과를 선택한 이유도 물론 생물을 좋아해서도 있지만 생명과에 가면 수학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수학을 좀 피해서 도망을 간 이유도 있어요.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수학이랑 관련이 엄청 많은데 도망간 게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몰랐던 거죠. 이렇게 어. 수학이 많이 필요할 줄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때 수학을 놓지 않고 더 열심히 잘했더라면 더 좋은 대학에 가서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수학 빼고로 나머지 다 자신이 있었나 봐요. 잘했나 봐요. 어느 정도는. 아, 그만큼 수학이 좀 발목을 좀 많이 잡았네요. 네. 근데 또 수능이 끝나면은 이제 수학으로부터의 더 이상의 고통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에 갔는데 여전히 수학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생명과에 가면은 실험 수업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 실험 디자인하는 것부터 실험 결과 분석하는데 또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에 가면은 또 대학원에서도 제가 실험을 했잖아요. 지금 회사에 와서까지 회사에서는 심지어 연구소도 아니고 마케팅 일을 하고 있는데도 수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수학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구나라는 거를 진짜 통감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야, 마치 그 수학이 다 바라고 네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 하면서 여기서 계속 손바닥에서 노는 사람처럼. 아니 근데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그 과학은 굉장히 좀 잘하셨잖아요. 과학도 좋아하기도 했고. 근데 네. 아마 똑같은 친구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과학은 잘하는데 수학은 왠지 부담스러워. 이런 친구들한테 요렇게 공부하니까 수학도 해볼만 하더라, 재밌더라. 이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일단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수학 맨날 시험 치고 공부할 때마다 하기 싫으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 뭐 사칙연산만 잘하면 되지, 동계산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와서 보니 우리 일상생활에 수학에 적용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이 수학을 공부를 왜 하는지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수학이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좀 잘 설명을 해주면 우리 친구들이 수학의 필요성을 느끼고 더 이거를 잘 열심히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유, 좋은 얘기신데 근데 부모님들이 막상 또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줘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요즘 아이들이요 부모님 말을 잘 안 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2가지 수학책을 번갈아 가면서 보는 거예요. 주말에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손잡고 서점에 같이 가세요. 서점에 가시면 수학책이 2군데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수학 문제집 코너가 있고 또 하나는 교양서적 쪽에 수학책이 있어요. 우리 일상 속에 수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서 잘 적어놓은 교양서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셔서 우리 아이들마다 또 좋아하는 책의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한 권 골라서 일상 속의 수학에 대한 내용들을 다룬 거를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면 도움이 되고요. 2번째는 문제집 코너에 가셔서 문제집을 고르시는데 지금 나가는 진도의 문제집을 고르시는 게 아니에요. 조금 쉬운 책, 아이가 쉽게 풀 수 있는 진도의 문제집을 고르는 게 포인트예요. 저도 지금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6학년 수준의 문제집을 풀고 있어요. 에? 아, 대학교 6학년이요?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네. 아니, 깜짝 놀랐네. 아니, 초등학교 6학년 수학이 필요한가요? 도움이 돼요?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지금 하는 업무에서 이용하는 수학들이 보면 다 농도 계산, 단위 환산, 뭐 이런 비율 계산 이런 것들이잖아요. 서점 가서 찾아보니까 이게 초등학교 6학년 그 진도의 문제들이라고요. 그래서 6학년 수준의 문제집을 찾아서 풀고 있는데 나름 개념 잡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문제가 많이 어렵지 않고 풀면은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지금 나가는 진도가 너무 어려우면 살짝 뒤로 가서 약간 쉬운 문제집을 풀면은 더 막 동기부여가 되고 더 재미있게 수학을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동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동기가 좋다고 수학 성적이 막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실력은 어떻게 해야 쌓을 수 있을까요? 제 비장의 카드가 한 장도 남아 있습니다. 그거 지금 꺼내 놓으려고 지금 제가 강력한 질문을 한 겁니다. 네, 바로 스토리텔링 수학이라고 하는데요. 스토리텔링 수학이요? 네, 제가 또 이과기 때문에 물리 수업도 들었는데 물리에서 저희 속도와 속력과 이동 거리 간의 관계가 미분과 적분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제가 재밌었던 게 물리 시험을 칠 때 뭐 그래프를 보고 뭐 이 특정 속력에서 몇 초 동안 이동한 이동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그 문제를 되게 잘 풀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문제가 수학에서 속도 함수 얼마에서 뭐 제로부터 k초까지의 이동 거리를 구하시오. 변위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오면 못 풀겠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을 보는 것 자체가 이게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외계어 같고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계속 이거랑 같은 거야. 왜 이건 푸는데 이건 못 풀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친구들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이거랑 같은 거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뒤에는 어떤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평소에 못 풀던 것들을 이제 이거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기에는 이걸 대입하고 이거는 이걸 대입해서 풀어보자라고 해서 실제로 풀었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좀 쉽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 예시 문제가 그런 게 있어요. 121을 6대 5로 비례배분하시오. 이게 이제 수학 문제거든요. 여기에 이제 스토리를 넣는 거죠. 그래서 121을 121개의 사탕이 있어요. 이거를 철순의 반, 영인의 반이 똑같이 나눠야 되는데 철순의 반에는 학생이 6명, 영인의 반에는 5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철순의 반 학생들, 영인의 반 학생들이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좋네요. 이해도 잘 가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수학 단원이 우리 실생활에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생각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수학 문제를 풀어보는 게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 수학의 핵심이죠. 야, 정말 그 스토리텔링 수학에 대해서 좀 놀란 게 초등학생들만 좀 많이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좀 이렇게 편하게 바꿔서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좀 생각을 받았습니다, 지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수학 친구들에게 내가 요거 하나만은 꼭 알려주고 오늘 가야겠다 하는 게 있으면 지금 알려주세요. 오늘 스토리텔링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가끔 보면은 그 스토리텔링형 수학 문제가 또 어렵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문장을 그냥 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일상이랑 관련이 있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속한 어떤 환경이랑 관련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은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쉽고 어렵지 않은 그런 수학 공부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학창 시절에는 수학을 많이 못했지만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서까지 수학의 중요성을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수학 공부하는 게 조금 어렵고 이거 나중에 무슨 도움이 될까 싶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는데 수학이 정말 중요하고 또 이런 수학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게 참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기하지 않고 지금 제가 찾았던 것처럼 또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좀 재미있게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공부하시면은 앞으로의 생활에 아주 튼튼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버팀목, 디딤돌 막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 오늘 그 임소정 씨 나와주셔가지고 자기의 살아왔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수학 공부 비법도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이 알려줬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 방법으로 수학을 다시 한번 또 좋아하고 잘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임소정 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과학과 수학은 늘 연결돼 있다는 것은 뭐 저희 수다학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의 멘토는 바로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해준 그런 멘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도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고등학생들의 수학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들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능 시험을 다시 한번 봐볼까? 왠지 그 수학 점수가 그때보다는 2배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봤자 아니에요. 26점이지만. 그러니까 이미 늦었어요. 그냥 버리세요, 욕심을. 예. 사실 그 숫자만 가득한 문제를 보면 좀 스트레스를 받죠. 네. 근데 그 숫자에 뭔가 스토리를 딱 가미하면 뭔가 이 문제를 잘 풀어보고 싶다 이런 의욕이 생기기도 해요. 특히 이렇게 실생활하고 연결된 그런 이야기들을 접목하다 보면 이 수학이 내 삶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네. 내 삶에 아주 깊숙이 관계 있는 그런 학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사실 이 멘토처럼 공부하는 방법이 저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단계보다는 뭐 초등학교 6학년이라든지 뭐 좀 더 쉬운 어떤 내용들을 공부해서 그 공부에 재미도 붙여보고 네. 또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이렇게 북돋아 간다면 이렇게 참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학보다는 물리 문제를 어려워하는 학생들 더 많이 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다르고 또 그렇죠. 긴 문장제 문제를 또 어려운 학생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좀 맞는 방법을 찾아 나가서 멘토처럼 꼭 맞는 옷을 잘 입어간다면 수학 실력도 좋아지고 공부도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수학이 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요. 아마 수식을 외워야 되는 그런 좀 고통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 이유 때문에 수학을 좀 따분하게 느끼는 학생이라면 오늘 저희 수다학에서 알려준 이 방법을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을 좀 해결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과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고민을 들고 오셨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노래 수학을 좋아하고요. 야, 장래 희망이 수학 선생님이네요. 야,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수학 선생님은. 좋아하는 과목에도 수학, 꿈도 수학 선생님, 수학에 대한 호감도 100%. 소은이를 빨리 만나볼까요? 집안 가득 울려 퍼지고 있는 악기 소리. 좀 가야금인가요? 오, 네. 맞네. 잘한다, 그렇죠? 가야금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 집중력도 좋고 실력도 상당한 것 같은데 야무지게도 생겼어요. 소은이의 가야금 연주 잠시 감상해 볼까요? 가만히 듣고 있으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기분이네요. 뭐야 또 갑자기 이건 또 피아노를 뭡니까, 이거? 야. 피아노도 잘 치는데요. 네. 수학 선생님이 꿈이라고 알고 왔는데 혹시 장래 희망이 음악 선생님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음악에도 소질이 있어 보입니다. 빼곡히 진열된 상장과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소은이는 현재 피아노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미술학원을 다닌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그림 수준이 초등학생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 그림도 그림을 너무 엄청 잘 잘 그리네요. 그리죠. 어머. 아, 저렇게 다 가질 수가 있죠, 어떻게? 게다가 중창단 활동까지 정말 다재다능한 소은입니다. 혹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엄청 그때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고 춤추는 거 되게 좋아하고 처음에는 운동을 조금 인라인 같은 운동을 시키곤 했는데 체력 때문에 한 2학년 때쯤 되어서 노래에 대한 조금 시키면 즐겁게 앞으로 좀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노래는 시키게 되었죠. 근데 이렇게 아이가 원해서 하는 예체능 활동들은 사실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공부할 시간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예체능 활동 모두 소은이가 원하고 재미있게 하고 있어서 엄마도 적극 지지해주는 편이라고 하네요. 피아노 연주를 멈추고 갑자기 일어나서 책장으로 향하는 소은이. 책을 한 권 꺼내들고는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근데 다 스스로 하네요. 어머니가 그러게요. 시키는 게 아니고. 어머님 지금까지 말 한마디도 안 예. 하셨잖아요.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을 찾아 독서를 하기 시작하는 소은이. 음악 활동만큼이나 독서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대충 읽는 법 없이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읽어내려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집중한 듯 보이죠? 소은아, 도대체 책 속에 무슨 매력이 있는 거니? 책 속에는 제가 모르는 지식이나 과학적인 원리 같은 게 많아가지고 책을 읽으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와, 책도 많이 읽나 봐요. 이미 이것도 다 버리고 남은 책이 이 정도래요.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즐기는 소은이. 거실 가득 책장에 꽂혀 있는 게 소은이가 앞으로 읽을 책들이라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예체능도 독서도 잘하고 있긴 한데 소은아, 도대체 수학 공부는 언제 하는 거니? 아, 수학 고민이 수학 공부를 안 한다는 건가 봐요. 아니, 왜냐면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수학 공부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마지막 장까지 꼼꼼히 앉은 자리에서 책 한 권을 다 읽은 소은이. 제작진의 애타는 마음을 알았는지 드디어 책을 덮고 공부하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인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문제집도 교과서도 아닌 것 같고 공책 달랑 한 권? 근데 지금 쓰고 있는 노트가요, 뭐 책도 없고 본인이 아니 일기를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공부하고 뭘까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교과서나 이게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없어요. 되는 거 아니에요? 소은아,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이거 학교에서 배운 거 복습하는 중이에요. 저 방법도 자기주도 학습 중에 하나예요. 네, 백지학습법이라고 공부한 것들을 머리에 있는 걸 그대로 꺼내서 정리하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아주- 배운 내용을 네, 최상급의 자기주도 학습. 진짜 최상급인데 이거. 매일 빠짐없이 학교에서 배운 수업 내용을 복습 노트에 쓰고 있는 소은이. 교과서를 따로 보지 않고 수업 내용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노트를 쓴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해서 하기 어려운 복습을 소은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제가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거니까 뭔가 머릿속에 더 잘 박혀서 되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모든 활동의 대부분을 엄마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하고 있는 소은이. 소은이가 독서를 하고 숙제를 할 동안 엄마도 학습에 따로 터치를 하지 않았는데요. 소은이가 이제 집에 오면 보통 학교 과제는 알아서 거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의해서 숙제도 하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집에 엄마랑 앉아가지고 공부하자, 뭐 엄마가 채점을 해준다거나 4학년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없고. 아니 일단 저는 어머님이 너무 부럽네요. 맞아. 뭐 해라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도 되니까 진짜 편하실 것 같아요.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소은이 덕분에 그 사이 엄마도 걱정 없이 자유롭게 집안일도 하고 본인만의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네요. 현재 소은이의 수학 공부는 집에서는 복습 노트를 쓰고 숙제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일주일에 2-3번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방에서 30-40분 정도 수업을 듣고 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공부방을 가는 건 정기적이지 않고 소은이의 다른 스케줄에 따라서 변경된다고 합니다. 아마 예습, 복습 요 정도로 보고 있나 봐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통화할 때면 뭐 집중력 좋다고 하고 푸는 속도도 괜찮다고 하고 이해력이 좋다고 말은 하시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또 점수가 몇 점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한 뒷 작업은 별로 하진 않는 편입니다. 소은이의 수학적 재능을 알아본 공부방 선생님의 권유로 예습이 추가된 게 소은이 수학 공부의 전부인 상황. 소은이도 지금까지 수학 공부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었지만 최근 고민이 하나 생겼다고 하는데요. 너무 예습을 많이 해가지고 학교에서 그 단어를 다시 배울 때 뭔가 좀 지루해가지고 그냥 5학년 거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안 되지. 5학년 걸 배우면 또 4학년 그쵸. 수업 시간에 또 지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현재 문제풀이를 좀 더 많이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수학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소은이. 그렇다면 어머니는 소은이의 수학 공부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신 걸까요? 제일 제가 여기에 신청하게 된 이유는 소은이가 수학이 너무나 재밌다고 하고 수학이 좋다고 해요. 근데 좋아하는 실체를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쉬워서 좋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수학에 대한 엄청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또 뭐 좀 그런 거를 소은이가 좀 좋아하는 건지 그거를 알게 되면 저는 조금 소은이가 더 잘하는 것보다 계속 좋아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엄마의 도움 없이도 학교 성적뿐 아니라 각종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둔 소은이. 게다가 평소 공부를 할 때 집중력뿐 아니라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간 관리도 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학이 좋고 재미있다는 소은이가 정말 수학적 재능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엄마. 저는 되게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해가지고 질릴 것 같진 않은데 뭔가 과정이 어렵다 보니까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도 수학에 대한 흥미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언어 수준이 보통이 아닌데. 고등학교 과정이 수준인데? 어려우니까 힘들 수는 있대요. 그 힘든 거를 극복 못한 게 이르시잖아요. 지금도 극복이 안 되고 있는데. 해야지. 와, 부럽습니다. 와. 뭐 저렇게 잘하는 아이라면 좀 더 학습을 체계적으로 시켜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소은이가 지금처럼 수학에 대한 의욕과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엄마는 어떻게 소은이의 학습을 이끌어주면 될까요? 수다, 도와주세요. 네, 수학 선생님이 장래 희망인 초등학교 4학년 소은이를 만나봤습니다. 일단은 어머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런 딸을 둔 것도 부럽지만 딸 덕분에 어머님이 뭐 손이 안 가잖아요. 일단 뭐 신경 쓰고 하나도 없고 채점 한번 해준 적도 없는데 아이가 저렇게 스스로 잘하니까 어머님 정말 복 받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다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의 고민들은 다 있기는 있는 것 같죠? 어머님도 아이가 정말 수학이 쉬워서 잘하는 건지 아니면 더 큰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어머니께서 큰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소은이를 보면은 학습 의욕도 좋죠. 집중력도 너무 좋았고요. 태도도 너무 바람직했고 또 뭐가 가능성도 좀 있어 보였고 네. 수학 이해도 잘하는 것 같고 심지어 책 읽는 습관까지도 아주 훌륭한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모범생이다. 심지어 재능 있고 성실하기까지 한 모범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지금 좀 큰 방향만 좀 만들어 주시면 아이가 착착착착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학습이 좀 예체능 활동 중심으로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학습이 조금 부족하진 않나. 왜냐면 그 백지 노트에 기억나는 걸 복습하는 정도가 집에서 하는 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까지 이게 좀 자연스럽게 자기주도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아마 이제 혼자서도 척척 해줄 수 있지 않나. 그런 계획만 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그 뭐 초등학교 4학년이 아니고 자기 관리 능력은 거의 뭐 대학교 4학년. 40살. 40살. 아줌마보다도 훨씬 나요. 우리 소은이가. 게다가 놀라운 거는 진짜 그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네. 학교에서 배운 거를 그거 기억하고 있다가 저녁에 하나의 생각하면서 쓰잖아요. 거기서 이걸 놀랐죠. 기억하는 걸 쓰는 것도 대단한 건데 네. 사실 다 아는 거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다 아는 맞아, 건데 맞아, 뭐하러 맞아. 쓸데없이 할 수 있는데 네. 그걸 또 적어. 성실해. 자만하지 않고. 여기서 제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가 저 정도 재능 가졌으면 엄청 자만했죠. 엄마 다 알아. 안 해도 돼. 이러면서. 몰라도 아는 척하죠. 근데 소은이가 지금 공부방에서 예습을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좀 지루하고 해서 5학년 거를 좀 선행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오히려 좀 체계적으로 조금 더 욕심을 부려도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선행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거에 앞서 저도 우선 소은이 먼저 칭찬 좀 해볼게요. 너무 잘해서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막 학습 태도가 정말 바르고 부모님들이 그 바라는 학생상 있잖아요. 그쵸. 예, 스스로 네. 공부하는 자기 주도적인 학생 예,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잘 갖춰 있어서 참 어머니 복 받으셨다는 말씀 저도 드리고 싶고 너무 축하드리고 게다가 학원비도 많이 굳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소은이 말에 이제 너무 예습을 많이 해서 학교에서 그 단어를 배울 때 약간 지루해요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렇게 지루한 생각이 들 정도의 선행은 예, 저희들은 절대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네. 예, 만약에 좀 추천한다면 심화 학습을 해야 되죠. 그 학년에 그 단원에 맞는 심화 학습을 한다면 딱 맞는 학생입니다, 지금. 예, 그렇게 앞서 나가면 그 아는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그 학생에게 굉장히 좀 지루하고 그러면 그 학습 의욕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선행이 좀 안 좋다. 예, 선행을 미리 하지 말고 심화학습을 해라. 예, 정말 원한다면 조금씩 예, 취미 활동처럼 네. 예, 그 단원을 집중적으로 막 하지 말고 예, 궁금한 걸 찾아보는 정도야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에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습하는 자세가 아주 좋습니다. 예, 다만 체계적으로 예, 교과서와 좀 비교하면서 어디 빠진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또 보충할 내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한다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저에게 가장 좋았던 점은 그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떠올리면서 다시 복귀하는 게 저는 그게 참 좋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어놓고 그게 인상에 많이 남아서 그게 나중에까지 기억이 오래가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소은이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점에서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현재는 또 잘 따라갈 수 있는데 학년이 또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조금 하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예, 교과서와 뭐 이런 문제와 좀 비교해 가면서 좀 더 깊게 공부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교에서의 평가도 매우 좋은 걸로 저희가 봤잖아요. 저희가 또 이제 확인해 본 실력을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평가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일단 뭐 충분히 실력이 있는 학생이에요. 학습 태도도 좋고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자기주도 학습 관련된 그런 훈련을 잘 지도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무리 선생님이 잘 지도해도 아이가 안 따르면 그만인데 네, 소은이는 게다가 그것도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그 좋은 학습 태도와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비해서 점수는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살짝요. 네. 그렇죠. 아마도 이 부분은 그 유형에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메꿔진다면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약간 그 실수한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8번 같은 경우에 다음에 수에서 숫자 3이 나타낸 수를 쓰시오 그랬는데 30억이라고 써야 되는데 3억이라고 아마 이렇게 자릿수를 셀 때 실수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5번에서 보면 기억을 꼭점으로 해야 되는데 역시 또 그 부분을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6번에서도 뭐 140 빼기 55 해서 85가 나와야 되는데 75로 썼고요. 이것도 뺄셈을 실수했네요. 그런데 이런 실수가 조금 많은 편이긴 해요. 예, 잘하는 학생 치고는. 근데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앞에서 다른 문제 푼 내용들을 보니까 예, 잘 풀었습니다. 네. 그리고 개념이 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연습량이 좀 부족했다라는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꾸준한 연습이 좀 수반된다면, 동반된다면 분명히 예, 좋아지리라는 확신이 듭니다. 좀 더 좋아지려면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연습량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문제집 푸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머님께서는 그 정확한 시간, 매일매일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공부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금 체크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면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하는 학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살짝 연습이 부족한 부분은요, 좀 더 다양한 문제를 경험해 본다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소은이의 현재 마음 상태, 그리고 또 장점을 통해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일단 소은이 정말 정서가 대단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풍부하기까지 한데요. 무엇이든 이렇게 도전하고 또 의욕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친구입니다. 아마도 다양한 예체능 활동 그리고 또 그 긍정적인 피드백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습적인 스트레스가 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머니들의 역할이 크거든요. 네. 아마 소은이도 어머니께서 정서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독서 능력하고 이 집중력이 아주 탁월해요. 네. 시간 관리 역시 지금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 영역도 아주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소은이 같은 경우 또래 학생에 비해서 너무너무 좋은 학습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꾸준하게 잘만 활용한다면 아마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도 이건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다만 이제 소은이가 수학 선생님이 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수학 학습법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학습 문제를 풀 때 그냥 혼자서만 이렇게 노트에 적지 말고
엄마나 친구들에게 설명하듯이 이 소은이가 특히 또 베푸는 학습자거든요. 이건 내가 배운 걸 남하고 나눌 때 훨씬 성과가 좋아지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소은이 이제 그런 부분, 수학적인 학습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쓴다면 아마 본인이 원하는 수학 선생님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와, 얘기하신 대로 정말 베스트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보니까 드디어 우리 수학을 알려줄게 고민이 하나 해결됐습니다. 미래 출연자를 미리 섭외했어요. 네네. 저희가 방송국에 한 15년 정도 기다린 마음이 있으니까 꼭 변치 말고 꼭 출연해줘야 돼요. 약속. 그래요.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을 하면 이렇게 수학적 재능을 더욱더 키울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 소은이가 보면은 배운 개념을 잘 알고 있는 데 비해서는 조금 연전 실수도 보이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이 좀 부족하다는 게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5학년 선행 학습보다는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내용의 문제풀이를 좀 다양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공부방 같은 경우도 선행을 하는 것보다는요, 4학년 과정을 공부하면서 좀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는 곳, 예를 들어 사고력 수학이라든가 창의력 수학, 이런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는 곳으로 다녀보는 것이 좋겠고요. 또 이제 4학년이면 교육청의 영재 선발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영재에 관심이 있다면 소은이랑 어머니께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소은이가 원한다면 한번 그것도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다양한 경시대회 많잖아요. 이 경시대회에 참여를 함으로써 또 소은이가 또 의욕이나 이런 동기부여도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충분히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운 내용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라고 하고 싶어요. 인터넷 강의 보면서 어려운 내용 개념 이해하고 또 문제 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것이 소은이에게는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은이처럼 의욕이 또 넘치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이렇게 탁월한 학생들은 심화 문제를 좀 더 규칙적으로 푸는 게 실력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또 수학 선생님을 또 목표로 하니까 수학에 또 관심도 많이 기울이고 관련된 책을 조금 읽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고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이 분명히 증진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손 잡고 서점에 가셔가지고 소은아, 한번 너희가 너한테 적당한 문제집을 한번 골라봐 해서 아마 소은이도 약간은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집을 고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문제집을 하나 사서 꾸준히 공부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어느 정도 학습을 향을 확보한 다음에 서점도 자주 들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소은이에게 필요한 것은 복습을 해서 그리고 현행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우선은 현행에서도 약간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에 현행 학습을 우선 하고 그 다음 심화 학습을 하는 것이 바른 순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성적도 성적이지만은 저는 그런 감성이라던가 태도라던가 이런 게 더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요, 맞아요. 정말 그게 최고인데 특히 이제 어머니께서는 사실 특별히 채점도 거의 안 하시고 자기주도 설거지랑 집안일만 하시잖아요. 근데 알아서 자기주도 학습을 맡게 하잖아요. 소은이가. 그래서 앞으로는 과연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그냥 어머니는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건지 아니 뭘 도와드려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님이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지만 사실 엄마들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이가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이제는 제가 뭘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조언해 주세요. 네, 화면에 나타난 걸로 보면 어머니께서 별 이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보이지만 소은이의 결과로 놓고 보면 어머니께서 아마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셨을 거고 칭찬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고는 소은이가 저렇게 좋은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가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지금까지 잘해 오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뭔가 크게 현 상태에서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소은이처럼 이렇게 습관이 잘 돼 있는 친구들이 오히려 학년이 올라가면서 난이도 있는 문제에 부딪힌다거나 혹은 슬럼프를 겪게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어머니께서는 그럴 때 소은이의 진짜 이 지지자가 돼주셔야 돼요. 이제 그럴 때를 어머니께서 미리 염두에 두시고 이제 그럴 때는 내가 대화로 우리 소은이의 그런 슬럼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려면 지켜보셔야 돼요. 잘한다고 해서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아이가 하는 걸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어떤 게 힘든지 어떤 부분이 잘 되는지 이런 걸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죠. 그랬을 때 아마 우리 소은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점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두각 나타낸 것을 어머니께서 또 바로바로 네. 캐치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지금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는 소은이를 조금 더 집중해서 관찰하시는 네.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시면 훨씬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처럼 이제 소은이가 뭘 배우고 싶다거나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어머니께서 좀 적절한 학원을 찾아주시고 또 그에 따라서 시간을 관리해 주시는 것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소은이가 워낙 잘하잖아요. 워낙 잘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앞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선행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 어머니께서는 이 진도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 의욕이 또 앞서다 보면은 또 쉽게 지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진도도 어쨌든 아이에게 맞게 잘 조절해 주실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시기는 4학년. 어쨌든 자기학습, 주도학습 이 습관을 딱 잡는 것이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도 봤지만 집에서의 학습이 좀 복습에 그쳤거든요. 근데 이 시간은 좀 풍부하게 어머니께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 다른 네. 것들도 할 수 있게 그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수학적 재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아이가 또 의욕도 많은 아이기 때문에 그 틀만 좀 잘 만들어 주신다면 실력이 쑥쑥 그렇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알아서 이렇게 척척하는 딸이라면 뭐 엄마가 너무 그냥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를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신 거는 엄마가 그냥 관찰하세요, 지켜보세요, 응원해 주세요. 아, 사실 다른 엄마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쉬운 거거든요, 이거는. 어머님, 진짜 어머님 복 받으신 거는 확실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의 학습 습관이 아직은 좀 덜 잡힌 것 같으니까 일단 아이가 좀 잘하면 선행 쪽으로 눈을 돌리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심화 쪽으로 더 눈을 돌리시고 집에서의 학습 습관을 더 잘 잡아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절대로 놓쳐선 안 돼 결정적 한방 들어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책입니다. 심화 문제집뿐만 아니라 수학과 관련된 수학 교양 서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학에 대한 흥미, 그리고 관심을 유지시켜 주신다면 훨씬 더 잘하게 될 겁니다. 수학의 바다로! 자, 지금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수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소은이의 실력을 높여보세요. 수학을 설명하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설명하는 훈련을 하면 수학 선생님이 되는데도 지름길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수학 실력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미 좋은 수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많이 부러웠죠? 사실 저는 오늘 굉장히 집중해서 봤잖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나중에 제 딸이 좀 소은이 같은 스타일일 것 같아가지고. 왜요? 아니, 꼭 굉장히 그럴 집중해서 거예요. 봤어요. 네. 그래서 나는 그냥 자기 주도 낮잠 뭐 이런 것만 자고 편안하게 네.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어머님 굉장히 복 받으셨습니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수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도 더 잘 해나가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현행도 탄탄히 다져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시 아이들의 재능을 지켜보고 또 그 재능을 알아차리고 또 더욱더 성장시키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다양한 수학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여러분들의 수학적 궁금증 또 수학 고민 언제든지 저희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